15. 이 특별한 방문이 엘리자베스에게 불러일으킨 불편한 감정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었다.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전히 소문으로만 떠도는 그녀와 다시 씨의 결혼을 깰 목적으로 귀부인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로징스에서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온 듯 했다. 분명 타당한 계획이었겠지.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소문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언니의 결혼에 대한 기대로 모두들 또 다른 결혼을 갈망하고 있는 시점이니 그저 빅리의 절친한 친구고 자신은 제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이런 소문을 만들어냈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엘리자베스도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런 가운데 루크스 로지의 이웃들이 그들이 콜린스 부부와 연락하면서 캐서린 부부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이라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되기를 고대했던 일을 거의 확실하고 가까운 장래의 일로 단정해버린 듯 했다. 그러나 캐서린 부인의 표현을 곱씹어 보니 앞으로 귀부인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이 일에 간섭한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을 막기로 결심했다는 귀부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조카에게 직접 그 말을 꺼낼 생각이 분명해 보였다. 귀부인이 그녀와 결혼하면 어떤 폐해가 수반되는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말한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는 자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이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이모의 판단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보다 이모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의 이모가 양가의 친인척을 비교하면서 이자 쪽이 한참 떨어지는 결혼을 할 때 생겨나는 불행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이 확실했다. 부모에 관해 자기 나름의 생각을 지닌 그에게는 엘리자베스에게는 빈약할 뿐더러 당황하기 그지없는 귀부인의 억지 주장이 양식과 충분한 논리를 갖춘 주장으로 여겨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혹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그 전부터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처럼 가까운 친척인 이모의 충고와 간청의 마음속 모든 의욕을 해소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행복을 누리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캐서린 귀부인이 돌아가면서 런던을 경유하여 그를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러면 네드필드에 다시 들르겠다고 그가 빅리에게 했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다. 그러니 며칠 안에 친구에게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변명이 전해진다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확실해지지. 만약 그리 된다면 모든 기대를 접어야겠지. 그가 신의를 지킬 거라는 바람을 깨끗이 접자. 내 사랑과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나에 대해 애석해하는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그에 대한 아쉬움마저도 당장 접겠어. 방문했던 손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른 가족들의 놀라움은 실로 대단했다. 하지만 고맙게도 그들은 베넷 부인의 호기심을 가라앉힌 상상과 같은 상상을 하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로 가족들에게서 귀찮은 질문 공세를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서재에서 나오던 참이었다. 리지, 그가 말했다. 마침 널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내 방으로 좀 오렴.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졌다. 왠지 그 내용이 아버지가 들고 계신 편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더욱 궁금했다. 불현듯 그 편지가 캐서린 귀부인이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만 할 것 같은 당혹스러운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벽 난로가로 갔고 두 사람은 그곳에 함께 앉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오늘 아침 깜짝 놀랄 만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의 골자가 너와 관련이 있으니 너가 알아야겠지. 두 딸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그토록 멋진 사랑을 쟁취하다니 축하한다. 그 편지가 이모가 아니라 조카가 보낸 것이라는 확신이 든 순간 엘리자베스의 두 뺨에는 곧바로 흉조가 몰려들었다. 그가 이렇게 직접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밝힌 걸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편지를 자신에게 직접 보내지 않은데 화를 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구나. 젊은 숙녀라면 이런 일에 대단한 통찰력을 갖는 법이지. 하지만 너가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너에게 찬사를 바치고 있는 이 편지의 필자가 누군지는 못 맞출걸. 이 편지는 콜린스 씨가 보냈단다. 콜린스 씨라뇨? 아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대요? 당연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지. 그는 우선 다가오는 내 큰딸의 결혼식에 대한 축하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어. 아마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선량한 루크스 가족에게서 소식을 들었겠지? 그 일에 관해 그가 쓴 내용을 줄줄이 읽어서 너의 조바심을 갖고 장난치진 않으마. 너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어지니. 이런 경사를 맞이하여 이처럼 제 아내와 저의 축하 인사를 올렸으니 이제 어르신께 또 다른 결혼에 대해 짤막한 암시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소식도 같은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었답니다. 큰따님께서 베넷이라는 이름을 그만 쓰시게 되면 그 뒤를 이어 곧 엘리자베스 양도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시지 않게 된다는군요. 그런데 그 따님의 운명적인 상대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명망가 인물로 존경받는 분이실 겁니다. 리지, 대체 이 부분에서 이게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겠니? 이 젊은 신사는 인간의 마음이 열렬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화려한 재산과 고귀한 가문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성직록 수여 군한을 특별하게도 모두 갖추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매혹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촌 엘리자베스 양과 어르신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신사의 청혼을 경솔하게 매듭지으리 하시다가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르신께서는 이 청혼을 당장의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테지만요. 리지, 이 신사가 누군지 이제 좀 알겠니? 누군지는 이제 곧 나온다. 어르신께 주의를 드리려는 제 동기는 이렇습니다. 신사의 이모님이신 캐서린 더 버그 귀부인께서 이 결혼을 그다지 고운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봐라. 바로 다시 씨가 문제의 신사로구나. 허허, 리지, 널 놀리게 한 것 같구나. 콜린스 씨도 그렇고 루크스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을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입증해 보일 남자가 또 있을까? 다시 씨는 여자만 봤다 하면 무언가 흠을 잡을 사람이잖아. 게다가 너에게는 평생 눈길조차 준 적 없는 사람이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니니? 엘리자베스도 재미있어하는 아버지의 말에 동조해 보려 했지만 간신히 억지 웃음만 지어 보일 수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유머가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지는 식으로 전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넌 안 재밌니? 웬걸요, 재미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지난밤 귀부인께 이 결혼이 성사될지도 모르겠다고 전하자 즉각 평소와 마찬가지로 친히 이 일에 대한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제 친척, 즉 예비 신부 측의 가족과 관련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귀부인께서 불명예스러운 결혼이라고 하신 이 결혼에 결코 동의하시지 않으리라는 점이 그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실을 제 사촌에게 즉시 알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촌과 사촌의 고귀하신 청혼자께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한 이런 결혼으로 성급히 뛰어들지 않도록 말리려고 합니다. 콜린스 씨는 또 이렇게 덧붙였구나. 사촌 리디아 양의 가슴 아픈 사건이 아주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다만 결혼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자마자 집안으로 들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제 지위에 합당한 의무를 게을리할 수도 없고 무척 놀랐다는 말을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행실을 권장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만약 롱본의 교구 목사였다면 어르신의 그런 행동을 강경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분명 그 두 사람을 기독교인으로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르신의 눈앞에 그들이 모습을 나타내거나 어르신이 들으시는 데서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일은 허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콜린스식 기독교적 용서관인가 보다. 편지의 마지막 나머지 내용은 그저 사랑하는 자기 마누라 샬럿의 상태와 어린 올리브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뿐이다. 아무튼 리지,
편지 내용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구나. 새침을 떼면서 이런 한가한 헛소문에 모욕당한 척 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웃을 위해 놀림감이 되어주도가 우리 차례가 돌아오면 비웃는 일 말고 인생의 낙이 뭐가 있겠니? 맞아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저도 참 재미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그래, 그래서 더 재미있지. 사람들이 다른 남자를 네 신랑감으로 정했다면 아무 일도 아니었겠지. 하지만 다하시 씨의 철저한 무관심과 너의 매서운 혐오감을 생각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우습니. 내가 편지 쓰는 걸 아무리 싫어한다지만 콜린스 씨와의 서신 왕래는 정말 끊을 수 없을 것 같구나. 글쎄 이 편지를 읽는데 그가 사위인 위컴보다 더 끌리더라. 물론 우리 사위의 뻔뻔함과 위선도 대단히 높이 사지만 말이다. 그래, 리지, 캐서린 귀부인께서 이 소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니?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러 찾아오신 거겠지? 딸은 이 질문에 그저 미소로만 화답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질문에 들 것만큼의 의욕도 묻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되풀이 되었어도 속상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속마음과 다른 감정을 내보이기가 이번처럼 당황스러운 적이 없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웃어야 할 때였다. 아버지는 다하시의 무관심한 태도를 입에 올리며 너무 잔인하게 그녀에게 굴욕감을 안겼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처럼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데 놀랐다. 아니면 아버지의 통찰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공상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걱정됐다. 이렇게 15장이 끝났습니다. 앞에 그 콜린스와 자기 마누라 샬럿의 상태와 어린 올리브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 자식을 뜻하는 건 알겠죠. 16. 빅리 씨는 엘리자베스의 막연한 예상처럼 다하시에게서 사과 편지를 받는 대신 캐서린 귀부인의 방문이 있은 지 며칠 뒤 아예 그를 데리고 롱본 집을 방문했다. 두 신사는 아침 일찍 찾아왔다. 엘리자베스가 베넷 부인이 캐서린 귀부인의 방문 얘기를 꺼낼까봐 전전긍긍하던 참에 부인이 미처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은 빅리가 모두에게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고 대부분이 찬성했다. 베넷 부인은 산책하는 습관이 없었고 메리는 산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5명이 산책을 나갔다. 그러나 빅리와 제인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앞지르게 했다. 그들이 뒤처지자 엘리자베스와 키티, 다시 세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산책을 즐겨야 했다.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키티는 감히 말도 못 꺼낼 만큼 그의 존재에 압도되었고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벼르고 있었다. 아마 그도 그녀와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으리라. 키티가 마리아 루커스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은 루커스네 쪽으로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세 사람 다 마리아를 만나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키티가 사라지자 그녀가 대담하게 그와 단둘이서만 산책을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 단호한 태도로 잔뜩 벼르던 일을 실행에 옮길 적기였다. 용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그녀가 즉각 말을 꺼냈다. 다하시 씨,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 감정이 편해지기만 한다면 다하시 씨의 감정이 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제 가엾은 동생을 위해 다하시 씨가 더할 나위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게 되기를 기다려왔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런 고마움을 저 혼자 따로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하시가 깜짝 놀라며 감성이 담긴 말투로 대답했다. 잘못 받아들이면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하지만 가드너 부인이 그토록 못 믿을 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외숙모를 책망하지 마세요. 다하시 씨가 이 일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철없는 리디아의 입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정황을 알게 될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온 가족을 대신하여 다하시 씨의 너그러운 자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두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너무나 큰 수고를 겪어야 했고 가정 굴욕을 참으셔야 했으니까요. 제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해주세요. 그가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양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제 소망이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데 힘을 보탰음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제게 고마워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저는 엘리자베스 양만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당황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다시 덧붙였다. 너그러운 분이니 실없는 말로 저를 놀리진 않겠죠? 혹시 지난 사흘과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면 부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자베스 양을 향한 제 사랑과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씀으로 그 일에 대해 저를 영원히 침묵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쩐지 그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의색하고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 엘리자베스는 이제는 확실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막힘없이 술술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한 지난 4월 이후 자신의 감정도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지금은 그의 고백을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즉각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그가 느낀 행복감이라니 아마 그전까진 결코 느껴보지 못한 황홀감이었으리라. 그는 열렬한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의뢰 가질 법한 확신에 찬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런 일을 맡게 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바로 맞아볼 수 있었다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얼굴 가득 터져나간 환희의 표정이 그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매 순간 그의 사랑이 더욱 더 귀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다른 데 신경 쓰기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게 너무 많았다. 그녀는 이내 그들이 지금처럼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것이 그의 이모덕임을 알았다. 귀부인이 런던을 경유하여 돌아가면서 정말로 그를 방문해서 롱본을 방문한 사실과 그 동기와 엘리자베스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말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썼던 모든 표현을 강조까지 해가며 상세히 전했는데 아마 그 하나하나가 엘리자베스의 고집스러움과 뻔뻔함을 특별히 잘 드러내 주리라 예상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조카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엘리자베스가 거절했던 다짐을 그에게서 대신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귀부인에게는 딱 역효과가 나고 말았다. 이모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있었음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전까진 희망을 품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양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절대적으로 아니 번복하지 않을 만큼 저를 싫어하기로 결정했다면 캐서린 이모님께 그 사실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시인했겠지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혔고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실 만큼 정말로 제 솔직함을 충분히 파악하셨군요. 다시시 면전에서 떼어놓고 그토록 심하게 비난한 사람이 전대 다른 친척분들 앞에서라고 그리낄 까닭이 없지요. 제게 하신 비난 중에서 제가 마땅히 들어야 할 비난이 아닌 게 있었습니까? 물론 잘못된 억측에 근거한 비난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 행동은 가장 가혹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했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때 생각만 하면 저 자신에게 혐오감이 듭니다. 그날 저녁 일에서 누구에게 더 큰 몫의 비난이 돌아가는지는 그만 따지기로 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두 사람 다 그날 보인 행동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린 둘 다 예의 범절이 나아졌죠. 저는 제가 그렇게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날 내내 제가 보인 행동과 태도와 표현 방식을 생각하면 여러 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예리하게 지적하신 저에 대한 비난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좀 더 신사적으로 행동하셨다면 바로 그게 엘리자베스 양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꿈에도 상상 못하실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분별력이 생기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말이 그토록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느끼셨을 줄은 주어도 생각 못했고요. 그러셨을 겁니다. 당시 저를 제대로 된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으로 여겼었을 테니까요. 분명 그랬겠죠. 저를 받아들이게 만들 온갖 방법을 쓴다 해도 허락을 얻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자베스 양의 표정이 돌변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 그때 제가 드린 말씀하는 되풀이하지 마세요. 그때의 기억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은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을 몹시 창피해하고 있었답니다. 다하시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 얘기를 꺼냈다. 그 편지 때문에 곧바로 저에 대한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바뀌셨나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으셨나요? 그녀는 그 편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편지가 과거의 모든 편견을 어떤 식으로 서서히 없애주었는지를 설명했다. 저도 제 편지 때문에 엘리자베스 양이 분명히 아파하리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편지는 없애버렸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중 일부분, 즉 편지의 서두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그걸 다시 읽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할 만큼 심한 표현을 썼던 게 기억나니까요. 편지를 없애야 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태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제 감정이 불변하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제 감정이 편지를 없애버리는 일이 의미하듯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저는 저 자신이 완벽하다 싶을 만큼 침착하고 냉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하시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는 그 편지를 끔찍할 정도로 비참한 심경으로 썼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을 쓰실 때는 비참한 심경이었겠죠. 하지만 끝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도 너그러움 그 자체였죠. 어쨌든 편지 생각은 이제 그만해요.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도 편지를 받은 사람의 감정도 이젠 확연히 달라졌으니 편지와 관련된 불쾌한 사항은 다 잊어요. 다시 쉽게 제 철학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과거는 그 기억이 즐거울 때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철학이라면 못 믿겠는데요. 분명히 엘리자베스 양의 기억들은 비난의 여지가 없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억들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은 철학보다 더 나은 선량한 심성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리칠 수 없고 물리쳐서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앞으로도 계속 끼어들 겁니다. 저는 원칙에서는 아닐지라도 행동에서는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어릴 적에 무엇이 올바랐는지를 배웠지만 제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제게 훌륭한 원칙이 제시되었음에도 오만과 자만에 빠져 그런 원칙을 마음 내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지요. 유감스럽게도 외아들이었던, 그것도 여러 해 동안 독자였지요. 외아들이었던 탓에 부모님들이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셨죠. 부모님은 선량한 분들이셨지만 특히 아버지가 자비롭고 상냥한 성품 그 자체셨죠. 제가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되도록 방치하셨고 부추기셨고 가르치다시피 하셨죠. 저는 우리 가족 친지 외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과 비교하며 그 사람의 분별력과 가치가 천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8살 때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런 인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빚을 진 겁니다. 제게 교훈을 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만 결국은 제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지요. 엘리자베스 양 덕분에 저는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혼하러 갔을 때 저는 엘리자베스 양이 저를 받아들이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자베스 양은 제게 기쁘게 해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성이라면 분명히 기뻐하리라 생각하며 내세웠던 제 모든 자격이 실은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하시 씨를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다고요? 진정 그랬습니다. 제 허영심이 늘 한심하죠. 제 청혼을 바라신다고 더 나아가 기대하신다고 믿은 겁니다. 제 태도가 확실히 잘못됐던 것 같군요. 하지만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하시 씨를 속일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기분이 종종 저를 잘못 인도한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제가 무척 미우셨죠? 밉다니요. 처음에는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는 곧바로 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염려는 되지만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펜블리에서 만났을 때 말이에요.
불쑥 나타난 저를 비난하시진 않으셨나요? 정녕 아닙니다. 깜짝 놀랐을 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하시 씨 눈에 띈 제가 놀란 것에 비하면 덜 하셨을걸요? 제 양심이 제게 그토록 특별하고 예의 바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고백하건대 제 목보다 더 큰 대접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제가 지난일을 원망하는 비열한 인간이 아님을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다하시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게 하신 비난을 받아들였음을 알려 용서를 구하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말끔히 씻어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소망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만난 지 반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생 조지 애나가 그녀를 알게 되어 기뻐하던 참인데 갑자기 만남이 끊겨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끊긴 이유로 이어졌다. 그녀는 그가 여관을 떠나기 전부터 미리 리디아를 찾기 위해 더비셔를 떠나 그녀를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관에서 그가 심각하게 깊은 상념에 잠긴 모습을 보였던 것도 바로 그런 목적에 수반될 것이 분명한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상세히 나누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괴로운 주제였다. 그들은 여유롭게 몇 마일가량을 더 걸었다. 그런 다음 대화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의식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시계를 보고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빅리 씨와 제인 언니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말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화제를 끌어냈다. 다하시는 두 사람의 약혼을 기뻐했다. 그는 친구에게서 들었다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혀요. 이곳을 떠날 때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은 두 사람이 결혼을 진작 허락하고 계셨다는 뜻이군요. 저도 그러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허락이라는 말에 항의했지만 그녀는 확실한 사실로 알고 있었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오래전에 빅리에게 해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며 그의 일에 끼어든 게 어리석고 주제넘은 일이었다고 했지요. 깜짝 놀라더군요. 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저는 엘리자베스 양의 언니분이 그 친구에게 무관심하다고 여겼던 제 짐작도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분에 대한 그의 사랑이 전혀 줄지 않은 걸 쉽게 알아차렸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친구를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했다는 소리를 듣고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언니가 빅리 씨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건 직접 관찰하신 결과였나요? 아니면 그저 제가 지난번에 드린 정보를 근거로 하신 말씀인가요? 전자입니다. 최근에 이곳을 두 번 방문하면서 언니분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애정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들자마자 즉시 친구에게 전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빅리는 가식이 전혀 없는 겸손한 친구입니다. 소극적이라 이처럼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 의지하면 모든 일은 편해지지요. 한동안 그를 화나게 했던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를 낸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겨울 언니분이 런던에 석 달 동안 와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걸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언니의 감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심이 남아있던 동안만 그 화가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가 참 재미난 친구 같다고 그의 말을 그렇게 쉽게 잘 들으니 정녕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친구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만 꾹 참았다. 그가 농담을 받아들이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런 농담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하시는 자신의 행복에는 당연히 조금 못 미치겠지만 빅리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홀에서 헤어졌다.